탱탱한 면발 위에 달달하고 구수한 춘장 양념을 부은 맛있는 짜장면. 다들 좋아하시죠? 짜장면은 진리죠.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 맛있는 짜장면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열량 무려 796kcal에 달한다는 건데요. 자, 거기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시키면 무려 2000kcal가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거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 세트거든요. 아, 그 콤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저희 매니저들과 딱 저렇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고 왔습니다. 중식이 위험해서. 자, 그래서 중국 음식 하면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적이다. 성인병의 주범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동물성 기름에 독간 만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볶음, 뭐 튀김 이런 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음식에 기본적으로 쓰는 이 동물성 기름, 돼지고기 지방으로 만든 라드유가요.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성 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라드유의 포화지방산은 41에서 48%. 다이어트로 인기를 끈 코코넛 오일에는요, 포화지방산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성 기름 라드유의 반전이 또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빵이나 콩 요리에 이 라드유를 자주 사용하고 또 일본에는 마트에 가면 이 라드유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젠 누가 뭐래도 현대인의 데일리 필수 음료가 된 커피. 자, 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효능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의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 커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에는 당뇨병 개선,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려면 커피도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보통 모닝커피 많이 드시죠? 그러게요. 자,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 공급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인데요. 코르티솔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이 이 코르티솔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극도로 기운이 없어지거나 심하면 저혈압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저는 눈 뜨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때 인스턴트 커피를 까서 깐 부분으로 저어서 마시는데 납을 타가지고. 납국물을 해서 드시면서 몸에 좋은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으로 버텨온 거죠. 자, 그렇다면 커피를 드시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이 코르티솔이 가장 적게 분비되는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라고 하니까 살짝 늦춰주세요.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엔 14위입니다. 저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금은 5입니다. 아니, 새해 첫날 조퇴할 거예요?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한 우주식품.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흔들거리는 저 녹색 생물 스피룰리나입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저걸 또 어떻게 알고 먹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서 주워 듣고 저 이제 모든 걸 먹어서 해결을 하니까. 효험을 좀 봤어요? 아직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정말 알약으로 털어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 걸까요? 고단백 식품으로요, 유명한 클로렐라, 밀싹, 매생이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오, 와우. 게다가 이 스피룰리나는 세포 벽이 없어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족족 흡수가 나는 거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피코시아닌, 베타카로틴 등의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스칼렛 조앤슨, 그리고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 미란다 컵까지 몸매 관리와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스피룰리나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스피룰리나의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류마티스증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피룰리나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죠. 자, 그런데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에 13위 공개합니다. 새해 당신의 유전자는 안녕하십니까? 프리안 주식회사의 CEO 한석준.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됐는데 아빠, 저예요. 아빠가 했다가 찾던 딸 저예요. 괜히 찾았다 싶겠다. 아빠. 아, 속지 마세요. 쟤는 아빠 재산놀이는 나쁜 기집애예요. 진짜 딸은 잘 알고 있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드라마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지치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친자 확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저 정확히 뭔지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능, 활용법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내 침 한 방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정보, 건강 상태를 아주 쏙쏙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커피, 이 또한 나의 카페인 대사율까지 측정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이거 맞춤형이네. 섭취량까지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전 세대를 불문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분야 바로 탈모.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유전자 분석 검사.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가정용 키트로 집에서 쉽게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업체에 보내면 약 2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프고 나서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미리미리 아프기 그럼, 전에 이걸 예방을 하자. 예방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약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어우, 같아요. 재계약하겠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11위 공개합니다. 팝디바 머라이어 캐리의 기록을 꺾고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순위 B 차트에서 46주간 1위를 기록한 팝의 여왕 케이티 페리. 폭발적인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글래머러스한 환상 바디를 자랑하면서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셀럽인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푸드만 먹으면서 세상 관리를 할 것 같은 그녀가 즐겨 먹는 음식이 말이죠. 전 기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설마요. 피자, 햄버거, 핫도그 이런 겁니다. 웰컴. 증명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런 걸 드세요, 실제. 사기 캐릭터네. 아니 저렇게 근데 먹습니다. 뭐 자기만의 특제 뭐 비건 소세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뒤를 캐봤습니다. 뭐랄까, 저는 이것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녀석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니까요. 케이트 페리가 호르몬이 많이 도른 버전이네요. 남성 호르몬이 예, 높아요. 예. 네. 저렇게까지 극찬하면서 좋아하는 이것에 다이어트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M-플랜 다이어트. 여기서 M은요, M for mushroom, 버섯이었습니다. 뭐야, 버섯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버섯, 이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닙니다. 일단 100g당 약 30kcal로 칼로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매우 뛰어나서요. 최적의 다이어트 푸드인데요. 그치. 특히 배설력을 올려주는 키토산 성분과 함께 노폐물과 지방 배출에 도움을 줘서 셀룰라이트 분해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 골반 등 특정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빼주면서 S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비타민 B와 철분 등이 함유돼 있어서 다이어트하면서 약해지기 쉬운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티 페리만의 M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2주 동안 매일 한 끼는 무조건 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데 버섯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먹어요. 단 조리할 때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 주로 굽거나 삶는 게 좋지만요.
그녀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여성분들, 버섯이 또 달리 보이죠? 역시 할리우드에서 넘어온 소식입니다. 출산 후에 리즈 몸매 경신한 아만다 사이프리드, 군살 없는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레이디 가가, 그리고 숨막히는 볼륨감의 린지 로한까지 소중히 손에 꼭 쥐고 가는 저것, 핸드폰. 사진 속에 보입니까? 머그컵. 차네, 차. 텀블러. 티. 네, 저것이 바로 콤부차라는 겁니다. 들어봤어요? 콤부차? 콤부차? 기원전 200년 중국이 진시황이 불멸을 위해서 매일 이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과연 콤부가 뭐길래 진시황까지 싶으시죠? 설명드리면 콤부란 여러 효모세포와 미생물로 구성된 일종의 진균인데요. 콤부와 음료를 섞어서 쉽게 말하면 발효티, 즉 차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중에서 콤부 배양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용기에 넣고 취향에 따라 홍차나 녹차 1리터를 부은 후에 설탕을 5스푼 정도 넣어 1, 2주 숙성시키면 콤부차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콤부차는요, 체내 독소 배출에 좋은 글루콘산, 면역력 증진과 소화작용, 위장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콤부, 티백 등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네. 하루에 석 잔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콤부가 발효를 거치면서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나는데 이때 약간의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 또는 신장 질환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쉽고 이번에 9위 공개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이유. 이야, 궁금하다 이거. 나한테 하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왜 날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살쪄요. 숨도 입으로 쓰면 살찝니다. 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 나지. 난 쟤랑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쪄? 만약 그 이유가 세균 때문이라고. 또 균이야? 이름부터 뚱뚱한 뚱보균 때문일 수가 있답니다. 단언컨대 내가 제일 많겠네요. 나도 장난 아닐 것 같아. 자, 대장에는요, 실제로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장내 유해균 중 피그가 아니라 피르미쿠테스, 뚱보균이 문제인데요. 모양 자체가 핵 비호감이네요. 아니, 저 사진만 뚱뚱하게 보면 생겼죠. 저 사진만 보면 그냥 쌀 같아요. 이 뚱보균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키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지방산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만들어서 몸에 그냥 쭉쭉 밀어 넣어주는 거죠. 짜증나. 진짜 옥상으로 따라와. 자, 그런데 특히 더 위험한 건요. 뚱보균이 만들어낸 지방산은 주로 내장 지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내장 지방은요, 또 독소와 염증을 만들고 독소와 염증은 장속 유해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뚱보균의 축제부입니다. 뚱보균의 메비우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짜증나. 정말 당장이라도 내 몸속에서 뚱보균을 아웃시키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드시죠? 들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몸에 미처 다 흡수되지 않으면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때 유해균을 흡착시켜서 이 섬유질이 함께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자도인 푸른이나 양배추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난 균만 관리하면은 난 빠질 수 있어. 관리가 어렵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양배추 먹을 거예요? 양배 먹죠. 그래요? 아니 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너무 많습니다. 뭐 고구마도 있고요. 고구마. 예, 거기에 한 끼는 반드시 버섯을 드십시오. 오, 그러면서 목마르면 콤보차를 드시고요. 오 좋아요. 정리 잘하네. 예.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8위 공개합니다. 당신은 거짓 배고픔의 노예? 밤만 되면 오늘은 뭐 시키지 하면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뒤적이는 당신. 이제 그만 스탑! 당신은 이미 나이트 이팅 신드롬, 야식 증후군 혹은 야간 식이 증후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야식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증후군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어떤 심각한 건지 몰랐네요. 처음에 한두 번이던 야식 횟수가 주 3회를 거뜬히 넘기고 하루에 섭취하는 킬로칼로리의 절반이 오후 7시 이후에 먹는 거라면 밤에 식욕을 촉진하는 식탐 호르몬 그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안 고파도 고프다고 느끼는 거짓 배고픔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야식이 또 습관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살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게요. 야식을 먹으면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고혈당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뜨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겠다. 자, 제가 방송 전에 기자들한테는 10개 항목을 테스트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도 야식 증후군? 자, 여기서 2개 이상이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고요. 3개 이상이면 거의 빼박 야식 증후군 확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 자가 테스트 결과지가 저한테 있는데 저희 셋 중에 오 기자님 빼고는 저희 둘 다 뚱봅니다. 저는 뇌로 인지하기 전에 얘가 누르고 있어요. 내가 뭐 한 거야? 띵동 와 있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내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야식 증후군. 오늘부터 이겨내보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일단 최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시간.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심한 허기가 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꼬르륵거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야식을 먹더라도 치킨, 족발 이런 건 스탑! 대신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런 거를 냉장고에 꽉 채워두세요. 야, 뭐죠? 이거 알아놔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겁니다. 네, 뭐예요? 우유 한 잔이나 오이나 토마토처럼 토마토 좋지. 포만감은 큰데 위에 부담이 적은 가벼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G사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480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으면서 2018년 히트 상품으로 등극한 신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우유입니다. 식물성 우유는 젖소에서 얻는 동물성 우유가 아닌 아몬드, 귀리, 퀴노아, 보리 등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곡물이나 견과류로 만든 우유입니다. 일반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나는 유당불내증인 사람 등 모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동물성 우유의 대체 식품으로 만들어진 우유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기특한 이 식물성 우유가요. 비만의 주 원인인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적고 일반 우유보다 영양소까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식물성 우유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아메리카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다는 식물성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완두콩 우유입니다. 식물성 우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적은 편인데 완두콩 우유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초록 완두콩이 아닌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노란 완두콩을 사용했고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우유에 비해서 칼슘이 무려 50%가량이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에 좋대도 무시 못할 게 있죠. 맛! 맛없으면 안 먹게 돼요. 당연하죠. 완두콩 맛? 전혀 no. 나지 않아요. 초코나 바나나 등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맛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017년에 꼭 이루고픈 새해 목표 1순위였지만 결국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도 어김없이 새해 목표 1순위로 굳힌 목표. 다이어트! 그런데 오늘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음식들의 오해를 싹 벗겨주는 특종.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징어.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인 닭가슴살은 100g당 열량이 109kcal인데요. 오징어는 100g당 95kcal, 즉 닭가슴살보다 열량이 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속의 타우린 성분, 이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오징어 껍질, 이 껍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에 타우린이 다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려 소고기의 16배, 우유의 47배. 그러니까 통으로 국물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정까지 받은 녀석인데 바로 땅콩버터. 에이, 살쪄. 그러니까 이건 핑계다. 요만큼 먹으라 그래. 거기에 기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이라. 두 분의 항의는 저의 설명을 좀 듣고 다시 해봐 주시죠. 아니, 들어볼게요. 네. 땅콩버터는 기본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까지 같이 높아서요. 그냥 빵 한 조각을 먹기보단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포만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포만감. 그래서 놀랍게도요. 엄격한 저지방 식단을 지키는 다이어터보다 살을 더 잘 뺄 수가 있고 요요 없이 장기간 체중을 유지했다고 합니다.